애가 자기는 공부하기 너무 싫다 그러면서도 또 공부를 못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나 학원 너무 다니기 싫어요. 그만둘래요. 그랬다가 그래도 또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애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부모님들도 너무 헷갈리고 도대체 얘 마음은 뭐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런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어머님이 고민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중1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우연히 영상을 접하게 되어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2학기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무기력해지고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루고 대충 하더라고요. 학원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숙제 등을 스스로 하게끔 두었지만 늘 확인해야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억력이 좋았던 아이인데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하니 금방 잊어버리고 짜증이 많아지고 학원을 안 가면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가겠다는 아이가 얼마 전엔 아예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해보겠다고 해서 고민하고 생각 정리해서 얘기해보자고 했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기회를 줘보기로 하고 학원을 그만두었어요. 집에서 열심히 하겠다며 계획을 스스로 다 얘기했지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시험이라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하기 싫어하네요. 책상에 앉아서 20-30분도 안 되어 나와서는 밥 먹고 쉬면서 휴대폰하고 얼마 하겠다 하고는 스스로 조절 못해서 결국 얘기해줘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해야 할 것들, 숙제나 시험 기간엔 공부, 평상시엔 학원 숙제나 이런 것만 해요. 편하게 하라고 해도 중간에 틈틈이 폰을 하려고 해서 실랑이 벌이게 돼요. 얼마 전부터 공부 안 하겠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재미도 없다, 다 안 하고 싶다라며 어깃장 부리더라고요. 고민이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그런 건 없다고 하고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면서 잘 얘기해주면 그때뿐 조금 지나면 원 상태예요. 그저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려고 해요. 평일 게임 1시간, 유튜브 등 1시간, 주말 게임 3시간 정했어요. 본인이 해야 할 숙제 등을 안 하고 조절을 계속 못해서 결국 시간제를 이용. 친구 중에 학원 등을 안 다니면서 종일 게임하고 폰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부럽대요. 저희는 1등 해라, 공부 무조건 잘해야 한다며 푸시도 안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늘상 내일은 제대로 하겠다 하고는 할 때 되면 집중도 안 되고 왜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저 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느낌이에요. 사춘기에다가 공부까지 재미없다고 안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 이제 학생의 답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연이 학기말고사 이전에 온 사연이라서요. 지금 이 학생 중간고사 점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시험 성적은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은 100점을 받았고 다른 과목은 90점대 수준, 그래도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현재 공부 방법은 학원을 끊고 인강 위주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공부 고민은 영어는 좋아했는데 싫어졌다.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든다.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공부에서 느끼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학생은 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할까요? 자, 이제 곧 새해죠.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금주, 금연, 운동 여러 가지 새해 결심을 하시죠.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다 작심삼일로 끝나시잖아요. 그 결심 끝까지 실천하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심했던 분들 중에 나 다이어트도 해야 되지만 도너츠도 먹고 싶어, 금주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고급 위스키는 거절 못하지, 운동해야 되지만 영하 10도에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이중적인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모순적인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전국에 이 사춘기 중학생 중에 공부 좋아서 그 마음 일편단심으로 공부하는 학생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날은 너무 하기 싫다가 그래도 어떤 날은 좀 해볼만 하다가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신체와 감정, 사고의 이 균형이 깨어진 상태고 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느라고 호르몬도 감정도 다 요동을 치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 뭐 공부하기 싫다고 했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또 하기 싫다고 했다가 하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지요, 항상. 어른들도 마음먹은 대로 성실하게 계획이나 결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인생 1회차, 이제 정말 처음 계획 세워서 공부해보는 아이한테 그 계획대로 못한다, 얘가 자꾸 마음이 바뀐다, 말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나중에 성실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쩌나? 공부 습관이 안 잡히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내 현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고 배워가면서 아이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아이가 잘못될 경우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크시거든요. 물론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관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바로 잡아주지 않는 거, 그거는 좋지 않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친 염려로 아이가 한번 실수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거기서 배우고 성장할 그런 여유를 주지 못하는 면도 있어요.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다 문제로 보고 염려하면 어머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한테 너가 문제가 있어 라는 걸 알려주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발심이나 자괴감만 생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기보다는 제가 지금 나름의 갈등을 겪고 있구나, 자기도 힘들구나, 얘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그런 좀 수용적인 시선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성격에 따른 차이는 없나요?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이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고민하느라고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싶다고 했다가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에도 개인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이 학생의 성격을 보면 이 학생이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는 게 특히 더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요. 이 학생은 걱정, 불안도 많고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도 높고 또 완벽주의적인 그런 특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따르지 못하고 또 엉뚱하면서도 약간 비판적인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함께 있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학생에게 이제 영어 단어 쓰기 같은 숙제를 주면요. 얘는 일단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는 것에 신경을 쓰거든요. 이제 로맨티스트 성향만 있는 학생이면은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된 것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학생처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함께 있는 학생은요.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흥미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자기가 한 숙제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해요. 이게 너무 괴로운 단순 노동의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의 학생들이 특히 더 방황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확실히 따라하고 학원을 다니면 좀 이제 안심이 되는 것 같다가도 뭔가 스스로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는 의문이 한 번씩 강하게 솟아나요. 그래서 본인도 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학생의 성격 검사 결과를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이 꽤 높아요. 완벽해야 하고 잘해야 한다는 그 프레임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푸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1등 해야 한다. 또는 100점 받아야 한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둔 거예요. 만약 이 학생한테 누가 너 왜 1등 해야 하는데? 하고 물어보면요. 그냥 그래야 잘하는 거니까요. 라고 이렇게 답할 거예요. 1등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만의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잘할, 그런 열심히 할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학생은 자신만의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압박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가 재미없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아요.
공부하려는데 엄청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집 풀 때 하나만 틀려도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점 받은 게 사실 성공 경험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다음 시험에 또 100점을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100점 받은 경험이 자신감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학원도 안 다니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그동안 다녔었다고 하잖아요. 이 학생의 그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서 다니다 보면 학원에서 배우는 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못 느끼겠거든요. 그럼 학원 그만두고 나 혼자 할까?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또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엄청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어서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담감과 긴장감을 없애고 싶고 안 느끼고 싶으니까 게임을 하고 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애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 학생도 지금 게임도 해보고 휴대폰도 가지고 놀아도 봐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자극이 주는 어떤 순간적인 만족감이 시들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공부를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도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세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중1, 이제 곧 중2가 되겠죠. 올해 학교 시험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이 LSI 검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공부를 잘 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공부하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거를 탐색하듯이 공부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배운 것 같고 또 알아가는 만족감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지겨워져요. 특히 이제 이 학생의 공부가 인강을 듣는 거라면 더 지겨워져요. 인강은 수동적인 공부의 끝판왕이에요. 설명을 쭉 듣고 있으면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면 저렇게 풀리는구나, 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잠시 딴짓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그래도 선생님과 눈 맞추면서 주고받는 어떤 유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딴짓을 하면 선생님이 또 얘 딴짓하는 게 파악이 되고 내가 딴짓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강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쭉 듣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성격을 가진 학생들은 이 사고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사고의 흐름이 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어떤 개념을 배울 때도요, 자기식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풀 때도요,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강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자신의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내가 이해한 게 아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강에서는 그 순간 질문도 못해요. 이런 학생들이 나름 솟아나는 질문들이 좀 많은 스타일인데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강을 들으면 재미도 없고 학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지겨운 마음이 더 들죠. 자신이 뭔가를 배웠다, 알아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계획을 짜줘도 잘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게요, 이 학생이 성실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공부가 아주 지겨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부모님을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생을 남과 비교하거나 공부에 대해서 꼭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푸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 스스로를 평가 모드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잘 이끌어주는 거,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게 끌어줄 수 있나요? 이 학생이 스스로 자기 공부 고민을 공부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통해서 얻는 성취감은 다양해요. 어제는 못 풀었던 문제를 내가 오늘 풀었을 때 그때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고요. 또 꼭 성적이 올라야만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 내가 요걸 알아갔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배우는 과정이 즐거워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고요. 또 오늘 하루 내가 계획했던 거 다 했어, 그 계획대로 잘 살았어, 거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고요. 내가 다른 친구는 못 푸는 문제를 풀었어,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경우에 성취감을 느끼는지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 학생의 성격과 좀 공부 마음을 보고 생각해 봤을 때 이 학생은 스스로 알아가는 느낌 없이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금세 지겨워지는 학생이고 거기서 어떤 성취감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계획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뭘 배웠는지 그걸 계속 생각할 수 있을 때 뿌듯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다는 그 공부의 양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학생이 아니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무엇을 배웠는지 자기 스스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 학생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수동적으로 인강을 듣는 거 그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강을 듣는데 진도 나가는 것만 체크받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거는 정말 이 학생한테 맞지 않는 공부법이에요. 인강을 들으면서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자기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불안감만 더 커지고요. 그 공부는 더 재미없어지게 되거든요. 이 학생은 스스로 내가 뭘 배웠는지 그 공부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공부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코칭을 받는 게 필요해요. 인강을 듣게 된다고 해도 되새김질이 되는 방식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코칭도 필요해요. 지금은 아마 이 학생이 문제집을 한 바닥 풀고 나면 그냥 채점을 하겠지요. 그리고 틀린 문제 있으면 해답을 확인하고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학생은 공부에서 성취감 못 느껴요.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을 코칭할 때는 이 문제 풀면서 너 배운 게 뭐니? 라는 질문을 꼭 해요. 그럼 애들이 이런 공식이 적용되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공식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생각해 볼래? 또는 이 공식을 적용하는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더 생각해보고 내가 뭘 아는지, 뭘 더 알아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줘요. 그래서 자신이 배운 거를 되새김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복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학생이 스스로 뭘 아는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알아간다는 그 뿌듯함, 그게 생기고 더 알고 싶어하는 탐구심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공부가 지겨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기면요.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 계획, 공부 방법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인 태도로 이제 공부하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지겨운 것이 되지 않게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다면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100점을 꼭 받아야 되고 1등을 꼭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기특한 건데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공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은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스스로 가진 부담감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꾸 자신의 평가 모드로 보는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 코칭의 과정 설명을 들으면 이 학생이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특히 어머님도 이 방송을 듣고 나시면 이제 학생한테 야 이거 들어봐. 너가 참고해서 혼자서 할 수 있지 않겠니?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실 것 같거든요. 학생이 혼자 스스로 이걸 한두 번 적용해서 좀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금세 좀 시들해지고 이제 새해 다짐과 같이 이게 혼자서 하려면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만 해서 이게 되는 거라면요. 제가 코칭 과정을 6개월, 1년씩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공부하는 마음의 변화나 또는 실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내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강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내적 동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요. 학습 상담 코칭을 통해서 한 단계씩 나아가고 성취하도록 그 지도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제 이번 겨울방학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런 배움이 학교 시험과도 연결이 되고 또 생활 관리까지 연결이 돼서 그런 능동적인 태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담과 코칭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학습 심리상담 코칭 겨울캠프.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부 마음이 변해요. 의무방어하듯이 공부하던 학생,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따라하던 학생, 스스로 공부를 포기한 마음으로 있던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게 되면서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돼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 공부 목표를 만들고 스스로 공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